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의 고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춘자라고 합니다. 춘자라는 이름 되게 정감이 갑니다. 왠지 친숙함이 느껴지는 옛날 이름이잖아요. 사실 춘자라는 이름이 저에겐 너무 듣기가 좋더라고요. 이름은 춘자라고 하고요. 결이 된 아이입니다. 견주께서 주신 질문은요, 왜 엄마에게 간단한 인사도 없이 갔는지 좀 안타까운 마음을 어,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무지개 다리를 잘 건너갔는지도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청의 말은요, 엄마 잊지 않아줬으면 좋겠다고, 엄마도 춘자를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네, 이런 메일이었습니다. 네, 교감을 마쳤고요. 교감 나눈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려 합니다. 춘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혼자 떠나게 됐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자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작은 꽃들이 만발해 있습니다. 잔디밭이 아니고요. 작은 꽃밭입니다. 이게 작은 꽃밭이 아니라 꽃들이 작은 그 꽃밭이거든요. 아주 작은 꽃들이 형형색색 촘촘히 쫙 깔려져 있는 들판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그 들판에는 그렇게 많은 꽃들만. 우리가 잔디를 보면 초록색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초록색은 보이지 않아요. 뭔가 꽃들이 촘촘히 잔디처럼 깔아져 있기 때문에 꽃밭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배경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도 없어요. 그렇게 그 꽃밭에 앉아있는 모습을 저에게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등 뒤 꼬리 부분 쪽으로는 햇볕이 이렇게 따뜻하게 비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쁘게 웃고 있는 춘자가 앞에 있는 거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안녕 춘자. 어서오세요 라고 합니다. 미소가 이쁜 아이예요. 들리는 목소리는요, 한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의 그런 또릿또릿한 목소리로 들리고 있습니다. 예쁜 곳에서 지내고 있네. 혼자 지내고 있을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니요, 혼자 있지 않아요. 전 친구들이 많아요 라고 합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엄마는 제가 혼자 있게 될 거라고 걱정하실지도 모르겠네요 라고 합니다. 지상에서는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이곳엔 마음 따뜻한 친구들이 많아요. 사실 전부 다 따뜻해요 라고 합니다. 친구들하고 함께하고 있다 합니다. 춘자는 엄마에게 무지개다리 간다는 인사도 없이 왔을까? 엄마는 그 점에 대해서 많이 마음 아파하시고 계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춘자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엄마를 위한 저의 배려라고 생각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죽음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눈에 보게 될 엄마가 오래도록 고통에 힘들어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잘 건너왔어요. 고통도 그리 오래 있지 않았고요. 나의 아픈 모습이나 고통의 소리, 이런 것들은 엄마가 들으면 괴로워할 것을 알고 있기에 저희들은 정말 오래 참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기 위해 피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인사 안 해도 괜찮아요. 또 만날 수 있으니까요. 네, 저에게 이렇게 전해주었습니다.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엄마가 엄마를 잊지 말아달라고 하셔. 엄마도 춘자를 평생토록 잊지 않을 것이라고, 사랑한다고 전해주셨어 라고, 네, 저에게 전해주신 요청의 말 전했습니다. 잊지 않을 거예요. 저에겐 중요한 것이기에 전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지우지 않을 것입니다. 잊는다는 건 나를 잊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저에게 이렇게 전해주었습니다. 네, 잊지 않을 거라 합니다. 어느 것 하나도 지우지 않는다 합니다. 엄마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난 지금도 엄마의 부름에 옆에 있다 오곤 합니다. 엄마가 나에게 소식을 보내온 것처럼 나도 엄마에게 가고 있습니다. 조용히 머물다 오곤 해요. 말없이 왔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말없이 엄마 곁에 머물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에게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꽤 많을 거예요. 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사망하기 전에 아이들은요, 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숨거나 몸이 아프면요, 아이들은 어딘가 숨거나 또는 개방된 곳이라면, 외출이 자기 마음대로 허용되는 곳이라면 그럴 때가 가까워지면 가끔 집을 나가기도 해요. 자기가 누울 자리를 보고 오기도 하고 그래요. 한 가지 아시려나? 아이들이 정말 오래 참거든요. 아픈 것, 고통 같은 것들을 오래 참아요. 아이들이 내가 아프다는 걸 이야기하면은 엄마가 나를 데리고 병원에 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표현을 안 해요. 그걸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아이가 비명만, 소리만 계속 깨갱깨갱 아프다는, 내가 소리만 해도 엄마가 나를 안고 병원에 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아파도요, 절대 그렇게 깨갱깨갱, 그런 소리를 잘 안 내요. 정말 오래 참거든요, 아이들은요. 그 오래 참는 이유는요, 온전히 가족들과 함께하는, 자신과 관계를 머물고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예요. 고통을 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나의 고통 때문에 엄마도 또는 가족이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참아요. 미련하게. 정말 미련스럽게 참아요. 그게 다 사랑이지만 아이들도 알아요. 내가 깨갱깨갱하고 무언가 계속 하면 엄마는 내 말뜻을 못 알아듣지만 병원에 간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족들을 염려해서예요. 가족들에게 고통과 어떤 힘겨움을 전해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혼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이렇게 교감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